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오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과 y축의 를 움직이는 점, x축의 를 움직이는 점 PQ가 있습니다. 이때 길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되겠습니다. AP 길이, PQ 길이, 그 다음에 QB 길이 이런 길이를 좀 합해가는 거죠. 자,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라면 뭐 이게 두 점 주어지고 뭐 한 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거리 합 최소를 구하라 뭐 이런 형태 이런 곳에서부터 좀 더 응용된 문제가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뭐 대칭을 해서 구하게 되게 되면 뭐 이 길이가 좀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대칭의 이동점을 놓고 그럼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좀 최소가 될까? 뭐 직선 거리로 갈 때 최소이다라는 뭐 이런 원리를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 거죠. 자, 지금도 똑같이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A점 대칭, 그다음 B점 대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쭉 구해가면 되죠. 자, A점 좌표 자체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요. X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4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점 또 대칭에서 B 프라임 이번째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좌표 바뀌어서 6,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P 길이, 그 다음에 PQ 길이, 그 다음에 QB 길이, 요 길이들을 쫙 더하겠을 때 이 길이의 뭐 최소값이 될 때는 A 프라임, B 프라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좌표를 보게 되면은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으니까 뭐 거리 차이가 8이니까 8제곱 되면 되겠고요. x좌표는 뭐 4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6제곱해서 와 그럼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뭐 가볍게 1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대칭 이론 부분들 뭐 출제빈도 뭐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 문제를 이제 좀 살짝 좀 응용한 문제 계통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다 하게 되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중심 좌표들이 뭐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럼 중심 좌표가 지금 이제 반지름이 4 이렇게 반지름이 4가 아니라 2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 좌표들이 뭐 이런 2 값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분면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 1사분면이라면 2,2에서 중심좌표 되는데 만약에 4사분면이라면 x좌표는 2가 되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사분면을 좀 고려해 가면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좀 원을 좀 이동하게 되면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원의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된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제 중심 좌표만 가지고 좀 이제 해결을 해가는 것이 이제 풀이의 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중심 좌표 마이너스 3,1 다 구해놓고요 이런 부분들을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1 플러스 b 해서 평이동한 좌표들을 다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런 좌표들이 이제 반지름 2하고 이제 연관성에서 답을 해가면 되는데요.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a-b의 최대값이다 라는 요 부분들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a 값은 커야 되겠고 빼기 b가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작은 숫자가 되어야 전체 결과 최대가 되겠죠. 이런 걸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3 플러스의 이 부분들 뭐 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뭐 숫자 2가 될 때가 제일 큰 거겠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5다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1 플러스 b y좌표 이 부분들은 작아야 되는 거죠. 작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뭐 그럼 이제 중심 좌표를 구해가는 건데 반지름하고 관련인데 작아지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네요. 이때 이제 a-b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그럼 뭐 이거 좀 빼기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약간은 좀 스스로 좀 결정해야 되죠. 자, 원을 평이동하겠다. 원을 평이동 뭐 중심 좌표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좌표들이 반지름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 근데 뭐 사분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때 이제
a-b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a 값은 큰 값.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 좌표 자체가 이제 2가 돼야 되겠고, b 값 자체는 이제 작아야 되는 거니까, 중심 y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게. 자, 이런 부분들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이 정도는 건데 뭐 충분히 생각 가능한 거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그런 모양들, 뭐 일사분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문제랑 좀 접목시켜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 알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뭐 판별식들 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4-5 이렇게 해서 0보다 적다. 그럼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좀 떠 있는 형태니까 뭐 당연히 0보다 크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하느냐. 어떤이란 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실수 X다.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한 개라도 존재하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한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뭐 제곱해서 2가 된다 그러지만 x 플러스 1은 사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x는 좀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죠. 다음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이 홀수이면 n은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곱에서 이렇게 좀 1차 부분 증명하는 거 좀 쉽지가 않은 거니까 뭐 디귿 같은 경우는 좀 대우를 좀 통해 좀 살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이면 처리되겠고 그러면 n 제곱이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 당연히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니까 뭐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참인 명제 골라가는 부분들에서 뭐 거의 뭐 절대 부등식 형태에 해당하는 뭐 기억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 부분에서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선 그런 표현이니까 정확하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라는 이 개념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처리해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디귿은 뭐 대의 쓰임새라고 할까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의 명제도 참이다. 이런 이론이 담겨 있는 거니까 대의의 쓰임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학습을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함께 합니다. 어떤 도시에 ABC 세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도서관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도서관 이용한 적 있는 학생이 각각 88, 75, 50 이거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명수가 나왔습니다. 새 도서관 ABC를 모두 이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많으면 몇 명일까요? 그 다음에 어느 도서관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은 또 많으면 또 몇 명까지 나올까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가면 되는데 뭐 가장 작은 명수가 50이었죠. 50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다른 집합이 뭐 75라는 좀 B 도서관인가요? 뭐 이렇게 좀 크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88 뭐 이 부분들은 뭐 그냥 막 많은 부분들이니까 세 집합 접하면 되는 거니까 뭐 꼭 포함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88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50이라는 부분만 표시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세 집합 공통 부분이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도서관 모두 이용한 학생 많으면 몇 명까지 되겠다. 50명까지 되겠다. 해서 뭐 x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x 50명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도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이 또 많으면 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가장 큰 88명 요 집합 안에다가 뭐 75명 집합, 그 다음에 뭐 50명 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게 되게 되면, 여집합 부분들은 이제 이 바깥쪽 부분들이니까, y라는 값 자체가 그냥 뭐 12명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사실 뭐 이 부분들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집합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50만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면 좀 더 리얼한 건가요? 이런 형태의 모양들을 좀 생각해서 그려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좀 아까 좀 살짝 좀 보기 좋게 그린 거고요. 출제자가 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제일 작은 집합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큰 집합 안에 뭐 다른 집합들이 포함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봐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때 이제 두 개의 값들을 뭐 더하기 해서 뭐 60이 답해가는 걸 뭐 자연스럽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포인트. 세 도서관 모두 이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장 작은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집합을 그려라. 이런 뜻이고요. 자, 어느 도서관도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집합이 바깥쪽 부분이 좀 많을 때 이때가 되려면 가장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 두 개가 모두 이렇게 포함되는 형태를 좀 그려라. 이런 취지의 문장에 맞는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즉 개념적인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살짝 까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이 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요,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겹치는 부분이 이제 교집합에 이제 원수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A 집합의 원수가 이렇게 있다면, 뭐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이나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뭐 공집합은 빼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빼면은 뭐 7개 정도의 교집합 모양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교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1이 있다면 그럼 이제 3하고 5 부분들은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B 집합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나와 있는 1, 3, 5 부분들이 이제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뭐 1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3,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1, 3, 5 세 개가 다 제한 조건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는 2하고 4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각각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4, 7, 28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뒤쪽에 뭐 부분 집합 개수가 뭐 2에 제곱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쉽사리 우리가 좀 쉽게 대처가 가능한 건데 앞쪽 부분들에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꾸 미스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요 설명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뭐 세 조건 PQR이 진리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은 명제가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네요. 뭐 두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뭐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P면 Q가 참이다라고 돼 있으면 진리 집합을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Q 집합이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참이다 될 때 이 부분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좀 학습이 잘 되어 있느냐 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P면 Q가 참 돼 있는데 연결시켜서 Q면 Q R이 된다라고 됐으니까 이렇게 좀 명제가 연결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P집합, Q집합, 그 다음에 연결해서 R집합 이렇게 좀 포함 관계를 좀 전부 다 알려진 상태니까 이렇게 좀 표시해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볼까요? P가 R에 쏙 들어갑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기억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P 합 Q 해주면 뭐죠? 그러면 Q집합이 되겠고 Q집합에 R집합이 들어갑니까? 물어보니까 네 들어갑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되나요? P 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P 합 Q 해주면 이게 뭐죠? Q의 여집합이죠?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는데 Q의 여집합이 뭐 Q의 여집합이 들어가느냐고 물어봤는데 뭐 똑같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네라고 답해서 뭐 5번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명제, 참, 거짓 이런 부분은 조건을 내진 명제, 가정, 결론 이렇게 됐을 때 뭐 참이 될 때는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더 크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조금 뭐 참, 거짓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이론이니까 뭐 정확하게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로 풀어가는 방법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넓이가 6파인 원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P를 지나는 현에 의해서 두 영역으로 나눠서 S1, S2라고 했을 때 다음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영역 넓이로 나눠졌는데 뭐 넓이가 6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S1 더하기 S2 여기는 뭐 6파이다 이렇게 뭐 주어진 거죠. 이때 S1 제곱 3S2의 제곱 이런 관계 이 부분을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요거 좀 상상하기 좀 살짝 어려운데 주어진 부분들이 뭐 1차 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뭐 제곱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뭐 특징을 좀 잘 살펴서 문제를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느 단원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하면 좀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걸 좀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코시 시퍼러츠 분석에서 좀 나온 것 같죠. S1 더하기 S2 이런 부분들을 정보 제공니까 제곱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구할 부분들이 S1 제곱 3 S2의 제곱 이런 모양들이라면 자 이쪽에 이제 숫자 조절만 잘해주면 코시 시퍼러츠 부등식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식 형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제곱 모양 나왔을 때 이쪽에 이제 ax 플러스 by 이렇게 1차 부분들 이런 관계를 보고 이제 뭐 코신 시그널 정도를 떠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 이제 각각 그런 부분들은 이제 루트 씌운 그런 개념 형태로 나와서 뭐 제곱 더하기해서 제곱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S1 연결돼 가는 거니까 이 S1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1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여기가 3 써져 있는데 이쪽 S2 앞에 개수가 1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좀 조절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3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4에다가 S1 제곱 더하기 3S2의 제곱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문제 자체가 이제 넓이가 좀 6파이다라고 했으니까 36파이 제곱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1 제곱 3S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역수해서 나누니까요. 그럼 뭐 27파이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정답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산술기압 평균 코시 시버르츠 부등식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주어진 이제 식에 대해서 뭐 힌트가 뭐지 좀 적은데 그 적은 힌트 속에서 연관성을 들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코시 시버르츠 부등식은 1차 부분하고 이제 제곱 사이의 관계 이런 모양들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런 관계의 특징들을 잘 살펴서 공식 모양 자체가 이제 그렇게 생겨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산술기압 평균이면 합과 곱 사이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지고 자 그런 힌트들 아주 작은 힌트들인데 그 부분들은 뭐 꼭 기억해야만 이제 풀이가 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와우 긴 식이 주어졌네요. 뭐 이런 것들 만족할 때 A교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뭐 연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의 여집합 합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뭐 일부분이나 좀 하죠.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되겠고 그 다음 합집합하고 A 교집합 B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A하고 A 여집합 하게 되면 이제 공집합 부분이 되는가요? 공집합하고 뭐 더하기 해봐야 그냥 A 교집합 B 처리해지면 뭐 한쪽 가로 부분들이 좀 해결됐고요. 그 다음은 B 교집합 그 다음 이것도 뭔가요? 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에 또 다시 여집합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뭐 B 교집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되겠죠. A, B 이렇게 바뀌겠고 교집합은 또 합집합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합 B 합친 거에서 B를 뭐 교집합한다는 얘기는 뭐 볼 것도 없이 답이 이제 B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두 집합 사이에 또 이제 합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A 교집합 B 합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결과는 뭐 교집합에다 B 부분 합치는 거니까 B라고 좀 답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냐면 A 교집합 B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뭐 수식은 이제 A 교집합 B가 B가 되는 그런 벤 다이그램을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당연히 B 집합 B A 집합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그런 벤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에서 항상 옳은 걸 골라달라 라고 얘기되어 있으면 뭐 그냥 B가 A에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2번이 그냥 바른 답이죠. 1번은 뭐 정반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였고 되겠습니까? 뭐 또 이번 여집합이 B입니까? 라는 얘기는 뭐 AB가 좀 같아지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뭐 벤 다이그램이면 뭐 교집합이 안 생기는 이런 부분들 아니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문제 벤 다이그램에 해당하는 거 정확하게 딱 B가 A에 포함됩니다 나왔으니까 그 부분 체킹해서 답변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9번입니다. 대우가 거짓인 것은 자 원래 주어진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거짓 같은데 대우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 자체가 이제 바로 뭐다 거짓이다 거짓인 것은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mn이 자연수일 때 m 더하기 n 더하기 해서 뭐 짝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기억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뭐 짝수 더하기 짝수 해주면 짝수가 되겠고 홀수 더하기 홀수 해주면 또 짝수가 되는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mn 이 부분들이 더 짝수다 곱하기해서 짝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런 뭐죠? 이건 뭐 많은데요. 짝수도 있고 뭐 하나만 짝이어도 되죠.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건 홀수 이런 부분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거죠. 우리 거짓 고르는 거죠. 뭐 거짓. 이런 게 늘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틀렸다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이 틀린 부분을 골라가는 거니까 기억이 또 답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Y가 실수일 때 아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진짜로 대우를 구해서 좀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X값이 0이면 XY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0일 때 곱하기 하면 0입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근데 또 거짓인 명제를 고르는 거죠. 그러면 니은 또 이제 맞았다고 해서 조커덕 체킹을 좀 안 되겠고요. 그러면 니은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복소수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뭐 각각이 뭐 0이냐. 이거 실수일 때 성립하는데 복소수일 때 당연히 성립 안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디귿 틀린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표시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디귿과 같은 경우는요. 뭐 z 제곱이 0이다. 뭐 하나만 좀 해봐도 될까요? 뭐 z 부분들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a 플러스 bi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 z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2abi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겨가는데 이 제곱이 0이라고 해서 각각 a, b 값이 뭐 0이 되겠습니까? 0이 아닌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디귿은 뭐 이건 뭐 실수일 때나 성립하는 얘기지 복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짓 신명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L이라는 직선을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한 후 끝이 아니네요. Y는 equal X에 대칭이동한 것을 L1 다음 직선을 X축 대칭이동한 후 이것도 두 번에 되는데요. 평행이동한 것을 또 L2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좀 일치한다. 어떻게 좀 흥미로운 건가요? 뭐 이렇게 이런 주어진 직선이 있는데 뭐 평행이동 시키라면 뭐 시켜가면 되겠죠. 평행이동 2배의 X축으로 1만큼 X-1 Y축으로 3만큼 Y-3 처리해 가면 되겠죠. 처리해주면 되니까 2X-Y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6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는데 뭐 끝이 아니고 이제 뭐 평행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를 좀 먼저 쓸까요? 뭐 XY 문자를 좀 열심히 바꾸는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6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나온 부분들이 바로 뭐다? L1이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을 Y는 equal X 대칭을 먼저 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저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2배의 Y축으로는 얼마만큼입니까? 3만큼입니까? Y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를 처리되면 되니까요. 처리해서 나온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L2다에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뭐 두 개의 식이 서로 뭐 일치한다. 뭐 갖다 풀어가는 거니까요. 앞에 부분들은 뭐 이미 이제 같은 게 보이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 즉 6하고 A-1하고 결과가 같다 해서 A 값 7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한 문제에 이런 걸 뭐 연속해서 하는 변화를 뭐 합성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합성 변환은 뭐 두 번을 좀 각각 종류별로 좀 시켰네요. 과정 중에서는 뭐 대칭 이동도 있고요. Y는 equal X 대칭 이동도 있고 뭐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그죠? 평행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칭 이동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니까 뭐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뭐 까탈스러운 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대신 좀 절차가 좀 횟수가 좀 많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집합 가르쳐줬고요. Q집합도 모양이 나와있고 Q집합도 모양이 나와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P는 Q기한 충분조건 PQ 집합 비교했을 때 Q집합이 더 크다 정확하게 좀 나와있고요. R은 또 P기한 필요조건 R집합이 또 P집합보다는 또 크다 이렇게 좀 나와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P라는 원소가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인지 그 다음에 이제 b가 3인지 일단 뭐 q만 비교해도 잘 모르겠죠. 이게 4가 되니까 그럼 a 값이 2일 때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큰 틀에서는 b 값이 3일 때 이렇게 좀 세 파트로 좀 나눠서 풀려지내야 됩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A 값이 2일 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 값이 2라면 Q 집합은 일단은 뭐 이쪽 부분에서 뭐 A 값 2 집어넣으니까 3 되겠고, 그 다음 B 이렇게 남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R 집합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A 값이 3이다 돼 있으니까 A 값이 참 2라고 되어 있는 거죠. 2를 집으면 2하고 그 다음에 2B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제 P라는 그 이 3이라는 숫자가 R 집합에도 싹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방법은 없습니다. 2B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겠죠?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럼 B 값은 뭐 2분의 3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나오는 뭐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라면 Q 집합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4 빼기 해서 뭐 3 나오는 거겠고, 그 다음 뭐 B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R 집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좀 주어진 부분들, 뭐 A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요 B, R 집합에도 또 3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또 총 구성이 되고요. 재밌는데요? 자, B 값이 3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Q 집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1 좀 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고, 일단은 B는 3이니까 3 쓰면 되겠고, 그럼 R집합은 B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B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는 거니까 A, 그 다음에 A하고 뭐 3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R집합에 또 뭐가 있죠? 3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3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또 A가 3이거나, A가 3이라면, 좀 다시 더 써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Q집합은 9-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에다가 3 이렇게 드는 거 있고, 그럼 R집합은 3하고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3A가 1이 되게 되면 A 값은 또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Q집합은 3분의 9분의 1, 아이고 9분의 1 마이너스 1. 중요한 것은 B가 3 이렇게 있으니까 뭐 3 포함되면 되겠고요. R집합은 3분의 1이면 3분의 1,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문제 없이 3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뭐 다양한 경우가 생기는데 A 플러스 B의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니까 과연 언제인지만 좀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언제가 좀 될까요? A 값이 2에다가 맨 처음 보게 되면 이제 A 값 2에다가 B값 2분의 3 이런 부분 좀 찾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A값이 마이너스 2에다가 B값이 뭐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부분 찾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B값이 3 먼저 구한 상태에서 B값이 3 먼저 구한 상태에서 A값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B값이 3인 상태에서 A값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네 가지 경우가 나온 거죠. 네 가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뭐 당연히 뭐 3, 3 이렇게 해서 뭐 가장 큰 숫자는 그럼 당연히 얼마입니다. 6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주어진 부분에서 또 문자 개수도 아주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좀 조건 나눠가는 부분들만 좀 침착하게 대처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좀 잘 많이 안 해두면 이게 시험 장소에서 뭐 서두르다 보게 되면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문제 살펴봅니다. fx 그래프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합성함수네요. 합성함수 만족시키는 a 값의 최대값, 최소값들을 열심히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모양들을 좀 살펴가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과연 무엇을 대입합니까? 라고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풀어가는 데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치환이 키포인트가 되죠.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까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될까요? 문제 가서 식을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함수식 자체가 뭐 최대값이 2 되는데 2가 나오려면 주어진 식에서 뭐 살펴봤을 때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0부터 1까지 숫자를 대입해주면 여기 2 이런 값이 쫙 다 나온 거죠. 됐습니까? 호호. 재미난데요. 그럼 이제 x라는 이 값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식을 쭉 갖다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요. 다시 그러면 이제 뭐가 됐죠?
fx 이 결과니까 뭐 fa라는 이 결과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1이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 해야 되는데 뭐 짝대기를 뭐 중간에다 하나 뚝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1 되는 부분 그렇게 되게 되면 됐습니까? 함수 결과 자체가 이제 0, 0은 여기고 그럼 1 여기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범위 자체가 뭐 이런 범위들, 그 다음에 이런 범위들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문제에서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 뭐 이렇게 되면 이 A 부분을 대입했는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A 값이 만약에 2가 되게 되면 뭐 F2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문제에서 얼마가 되죠? 0 이래서 이제 결과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또 0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A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됐습니까? 참 이런 경우가 되겠고, 둘 다 뭐 0 나왔는데요. 또 0을 또 그럼 또 다시 한번 원래대로 집어넣으면 2 되는 거니까 문제의 뜻에 맞으면서 대입해주는 가장 큰 숫자, 가장 작은 숫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문제에서 뭐 답을 또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뭐 2를 좀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합성함수. 우리가 이제 뭐 합성함수 문제 풀어가는 데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건데, 이렇게 좀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죠. 무엇을 대입했는지 모르는데 뭐 그걸 뭐 두 번씩이나 대입해야 되는데 결과가 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들 중에 치환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이해해가는 이런 절차. 합성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좀 학습을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오연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에 있는 좌표 pn이라는 점을 다음과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개의 좌표의 곱이 양수이고 x좌표가 더 크게 되면 y는 x 대칭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좌표 만들고요. 양수인데 y좌표가 더 크면 x축 대칭 그 다음 좌표 만들고 음수가 되게 되면 y축 대칭한다. 뭐 규칙은 뭐 한 3개 정도 주어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 근데 뭐 이거 그럼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뭐죠? 막 규칙이 있으니까 뭐 규칙을 찾아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단은 뭐 곱하기 해주면 양수가 되는데 x좌표가 더 크다. x좌표가 더 크게 되면 자, 그 다음 좌표는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y = x로 이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면 2,3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 y좌표가 더 커진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그럼 p3는 이때는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보 바뀌어서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해서 이제 음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p4는 이렇게 좀 구하면 되는 건가요? p4는 y축 대칭이니까 x보 바뀌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직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곱하면 이제 양수가 되겠고, 자, 이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이제 또 x좌표가 더 큰 건가요? 자, 이렇게 되면 p5는 부호를 좀 열심히 또 바꿔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또 y좌표가 더 크게 되면, 일단 좀 다시 y좌표가 크다. x축 대칭 해주니까 마이너스 3에 2 처리가 되겠고, 부호가 좀 다르면 x부호 바꾸니까 p7이 되는데, 부호를 바꾸니까 3,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휴,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처음 좌표가 딱 나왔죠? 처음 좌표가 딱 나왔으니까, 6번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6번이면 반복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6번 이런 틀. 그래서 뭐 또 다시 6번 이렇게 나오니까 6번마다 규칙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해가면서 언제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6번마다 나오는군요. 자, 근데 우리가 2020번 하라. 뭐 이렇게 좀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항상 뭐 규칙 찾아라 이런 얘기 되겠죠. 6, 3, 18, 22 이렇게 처리니까 6, 3, 18 처리돼서 뭐 42 대가 됐고 됐습니까? 20에 40이 이렇게 맞는 건가요? 그럼 6, 7이 40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6, 7이 40이? 좀 나눠 떨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뭐라고 쓴 겁니까? 2000,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2020 이렇게 처리되겠죠? 아이고, 40이 되는 거군요. 그럼 66은 36 이렇게 처리해서 4가 되겠죠? 하하, 이게 지금 숫자를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네 번째 거야 되겠죠? 네 번째 거 이렇게 됐을 때 네 번째 거의 x좌표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x 2020 여기 숫자가 이렇게 2020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2020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네 번째 거 x좌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자 2021은 한 번 더 간 거죠. y좌표에 2021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뭐 그 다음 좌표에 y좌표를 구해가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4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2020을 써야 되는데 뭐 엉뚱한 숫자를 써놓고 뭐 하려니까 그죠? 자, 문제를 좀 다시 보게 되면요. 뭐 문제 자체에서 뭐 좌표 자체가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뭐 변환하는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했을 때 뭐 2020번하고 2021번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는 거고요. 맨 처음 좌표 주어졌을 때 언제 자기 자신 나와서 뭐 규칙이 되는지 이 규칙성을 좀 발견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 좀 숫자를 썼는데 뭔가 이상한데 발견이 좀 잘 안 돼서 살짝 좀 제가 당황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이 참 침착하게 문제풀이를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x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n 이하의 x집합의 원소 중 n을 최소로 갖는 집합을 해편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3, 5, 7 이런 것들을 구해라. 뭐 뜻이 좀 잘 이해 안 될까봐 F8을 좀 들어갔군요. F8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소 n에 대해서 부분 집합 중 8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8, 9, 8, 9 이렇게 어쨌든 좀 8이 꼭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8을 원소로 꼭 가지고 있으면서 부분 집합을 만들려면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2에 제곱해서 이제 몇 개 만들어요? 4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제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F3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는 3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원소 쭉 개수 카운팅 하면 되겠죠.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의 7제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의 7제곱이 64에다 2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12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얻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F5 이런 부분들 구하라 이렇게 되면 5라는 원소를 뭐 가장 작은 원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원소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니까 2의 5제곱 해서 이제 부분 집합 횟수 32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뭐가 나오나요? F7 나왔나요? F7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번에는 7이라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으면서 카운팅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2의 세제곱 이렇게 카운팅하니까 8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168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 주어진 그런 어떻게 약간 이런 뭐 함수 표현들 나왔을 때 n을 최소로 갖고 있는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정의 형태의 표현들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규칙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 이런 싸움인데 지금 같은 경우 좀 헷갈릴까 봐 이렇게 8에 대해서 규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 개수를 좀 그럴싸하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건데 이런 부분들 뭐 얘까지 들어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간과하지 말고요. 특히 이제 뭐 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좀 불편하니까 좀 까탈스러우니까 얘를 좀 주어진 거니까 얘를 좀 충분히 잘 이해해서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될 그런 함수 만드는 규칙이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A집합은 자, n의 약수 이런 형태로 좀 나뉘었네요. an 집합. pn이라는 것은 또 p 이하의 소수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a, 12 이런 집합이죠. 그럼 뭐죠? 뭐 12의 약수의 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런 숫자로 구성되어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뭐 맞게 구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NEI 소수집합 이렇게 되는데 소수집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AP 이렇게 되는데 P가 이제 어느 숫자까지인지 잘 모르니까 뭐 2, 3, 5, 7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제 상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 근데 F가 1대1 함수가 되어라. 하나의 원소 하나씩 대응되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대응되어야 되면 원소 개수가 지금 이쪽에 6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P집합도 원소가 최소 6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7 다음에는 뭡니까? 9, 11에다가 그 다음에는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되기 위해서는 n이 최소가 몇 개 되냐. 원소 6개만 있어도 일단 1대1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최소값, 그러니까 m 값은 13입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1대1 대응은 뭐죠? 하하,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뭐 원소가 좀 더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1대1 대응이면 그냥 딱 그냥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6개에서 끝나면 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한 n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는데, 라지 m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지 m은 또 13은 아닙니다. 뭐 13, 이게 또 똑같이 뭐 13이 또 나왔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A13 이렇게 구하게 되면 2부터 해가지고 이제 13까지 딱 끝나는 건데, A14를 구하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소수는 14가 소수가 아니니까 똑같이 13에서 끝나는 이렇게 해서 만들죠. A15 이렇게 처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A16 이렇게 처리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13에서 딱 소수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제 A17 이렇게 만들어지면 2, 3, 5, 7, 11, 13인데 17이면 이렇게 생겨서 이제 원소계수가 하나 더 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이제 16까지 해도 되는 거니까 M 값은 16이다. 최대값.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표현을 좀 재미나게 했네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하의 소수,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 정답은 두 숫자를 합하기 위해서 29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정의 자체 부분들, 특히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용어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도 삼으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100 이하의 잔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오론할 때 나머지 4가 또 아닌 이런 거네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 풀이는 뭐 7의 배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집합은 뭐 A집합 이렇게 처리해 주면요 7, 14 뭐 이런 데로 쭉 가는 거겠고 나중에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개수를 좀 미리 구해 놓을까요? 그러면 7이는 7 그럼 72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냐 4, 7,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4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라고 되어 있는 걸 B라고 처리해주면요 4, 9 이런 형태로 좀 가는 거죠. 이건 뭐이 B집합 개수는 뭐 20개 금방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A 교집합 B 개수도 자연스럽게 좀 구해야 되는데 뭐 14가 좀 공통이 보이고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7칸 5로 나눈다는 거죠 5칸 이렇게 건너뛰는 거니까 뭐 최소 공배수가 35쯤 되는 거니까 뭐 35 더하기를 처리해주면 49 35 해주니까 84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뭐 교집합 개수가 3개 정도 나오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왜 이런 거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데 풀어야 될 것은 7의 배수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7의 배수를 기준으로 여집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B집합에 대해서 여집합 이런 내용이 되겠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드물어간 법칙을 좀 적용해주면 A와 B의 여집합 이런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개수를 구하면 빼주면 되는 그런 형태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들 좀 이렇게 좀 사실 좀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이게 좀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표현들이 좀 헷갈려서 우리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방법들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 개수 구하게 되면요. A 개수, 그 다음 B 집합의 개수, 그 다음 교집합 개수는 두 번 됐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3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100개에서 31개를 뺀 69를 좀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이렇게 아니고란 이런 표현들로 해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특히 이제 뭐 이게 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제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헷갈릴 소지가 좀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아닌 이런 표현들 나중엔 뭐 이렇게 가볍게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간단한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 모양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 잘 보고 따라 하셔서 실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절대값 그래프가 쫙 조져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프까지 좀 그려져 있으니까 좋군요. 자, 합성함수 값 계산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면 뭐 F1을 뭐 구하면 되겠죠. 그냥 뭐 시계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절대값 있으니까 플러스 2 처리되겠고 그러면 2를 또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주면 되죠. 이때는 뭐 그림이 더 빠르겠습니다. 0 이렇게 처리되니까 알파는 0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호 이런 부분들을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fx는 x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요 이렇게 y는 이꼴 fx 그럼 y는 이꼴 x 해서 이제 이런 연립방정식의 이제 교점을 구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요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x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이 당연히 이제 몇 개가 되죠? 2개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이 2가 이제 베타 되는 거니까 베타 값은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아 궁극적으로는 뭐 이 디귿을 묻기 위한 뭐 질문 같은데 세 번째 거요. f의 fx 이렇게 된 부분들에 이제 fx 되는 이런 부분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합성함수 형태로 대해서 좀 쉽지 않은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뭐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fx 부분들. 그럼 이제 fx는 이꼴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쪽에서 풀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가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x를 이렇게 좀 찾게 되게 되면 그 x가 방금 전에 지금 제가 좀 선을 그어가면서 만났던 이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런 값들이 이제 결과가 되는데 뭐 저걸 뭐 특정한 숫자로 놓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값이다라고 해서 그냥 뭐 근데 값 중에 하나는 뭐 4가 확실히 알겠고 요쪽 하나를 요게 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값을 찾자면 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냥 가볍게는 이 x 값을 그냥 뭐 아까 두 개라고 했던 부분들을 뭐 pq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놔도 되겠습니다. 뭐 q가 뭐 4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원상복귀하면 되죠. 이 부분들 이제 fx였으니까 fx 이 계산 결과가 뭐 p입니다. 그럼 fx 계산 결과가 q입니다. 뭐 이런 걸 이제 풀어가면 최종적인 이제 원래 이 x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이게 이렇게 그어가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p, 이 부분들이 q 이런 식으로 그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값들이 좀 생겨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뭐 네 개 다 답하는 거 아우고 근데 뭐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합을 또 간마다라고 처리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제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식이 지금 여기 x 값이 2 이렇게 되는데 2에 대해서 이 식이 좀 대칭 구조라서 이렇게 좀 이게 만약에 p 구에서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2 마이너스 뭐 k다라고 치면 이쪽은 2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이게 대칭 구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위쪽에 뭐 4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위쪽은 뭐 이쪽은 4고 이쪽은 0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게 되면 뭐 각각의 근들은 조금 뭐 직접 뭐 산수를 하자면 할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값을 구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합치면은 뭐 2-k, 2 플러스 k 이렇게 합치면은 뭐 당연히 4가 되겠고 위쪽에 합치는 것도 4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합은 8이 됩니다. 이 감마 값이 8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어찌 생각하면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사실은 좀 마지막 거를 좀 내고자 해서 이제 위에 것들을 좀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항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 개의 값 다 더하기라. 하나는 0이었고요. 뭐 2에다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0이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뭐 풀이법들을 뭐 이것저것 좀 질문 던지는 건데 뭐 첫 번째 이게 대입을 해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식을 좀 나눠서 풀어가는 이런 관점 좀 갖게 되는 거 됐고 그 다음 이런 식 풀어가는데 이제 치환에 의해서 식을 좀 풀어가는 거. 지금 뭐 치환한 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베타 값을 구해가는데 나왔던 그런 항목들이니까 그런 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값을 풀어가는 그 모양들 이렇게 좀 대칭 구조 성질 이렇게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좀 기억 속에 넣어둬서 확실하게 좀 합성함수 형태를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실력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 그 부분 집합,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B 집합은 X제곱이 대표 연소인데 A 집합을 또 제곱해가지고 만든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집합의 원소가 좀 3개가 되어야 되겠고 B 집합의 원소의 합을 좀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A 집합이 있겠고 A 집을 가지고 B 집합을 좀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뭐 원소의 합이 좀 최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에이지팝에 있는 숫자를 좀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을 이렇게 만들면 이런 숫자들을 좀 제곱을 해가지고 B지팝 만드니까 1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가 돼 있으면 뭐 이쪽은 뭐 4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럼 이제 지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이렇게 A1이라는 원소가 좀 나왔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교집합이 되려면 A집합에 그러면 4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2일 때 뭐 4가 만들어지니까 4보다 더 작은 숫자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를 또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가면 이렇게 교집합이 좀 2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숫자를 좀 작게 만들려면 3 해주면 9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B집합, A집합이면 9라는 원소가 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에서 이제 이렇게 교집합 3개가 만들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라고 치게 되면 그렇다고 좀 이게 좀 닫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좀 집합 만들어 갈 텐데, 일단은 뭐 교집합 3개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요, 요게 이제 제곱하고 만들어지면, 제곱하며 해서 이제 B집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4가 있다는 얘기는 16이 있어야 되겠고, 9가 있다는 얘기는 81도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원소를 또 더 만들면 그게 되는, 뭐 제곱도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교집합 3개 만들어지면서, 숫자를 좀 최소로 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최소로 해야 뭐 B집합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도 구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나름 재미있는 규칙 같습니다.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20이고 이렇게 해주면 9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산수가 이렇게 해주면 110에다가 아직 1이 하나 남았으니까 111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이게 뭐 수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약 살짝 개념 이해하는 부분이죠. B집합 원소가 좀 작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뭐 작은 숫자부터 해 가야 되겠죠. 1 되면 1제곱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뭐 교집합 되는데 뭐 숫자 작아야 되니까 2 하게 되면 이제 4가 만들어지는데 교집합이 되려면 또 4라는 원소가 좀 이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럼 뭐 16이 또 만들어지고 되죠. 숫자 자체가 좀 작게 교집합 되려면 또 그 다음에 3이라는 원소에 있어서 9에 어이구 16에 동그라미 한 번 치면 안 되는데 교집합 한번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자 그죠. 네, 이건 숫자가 16 이렇게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집합 만들어가는 이 절차들 9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만들고 그럼 이제 80을 또 구성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형태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의 규칙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했느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집합 만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 또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또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의 규칙들을 좀 이해하면서 풀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살펴봅니다. 0부터 3 사이에 있는 실수로 좀 정의되어 있는데요. 함수가 쫙 주어져 있는데 함수가 좀 독특합니다. gx는 또 항상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1대1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면 뭐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가는 게 좋겠죠. 범위들이 0, 1, 1, 3 아이고 1, 2, 3 세 칸씩 좀 날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1, 2, 3 1, 2, 3 이게 처리해서 0부터 1 사이에는 y절편이 3에다가 그럼 3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인데 뭐 범위 또 안 들어가니까 구멍을 뽕 뚫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부터 3 사이에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3 집어넣으면 뭐 2쯤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좀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표시들을 좀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런 형태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그래프를 좀 멋들어지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1대1 함수입니까? 물어보는데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죠. 뭐 겹치는 숫자가 전혀 나오지 않겠죠. y값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해주면 뭐 겹치는 부분 하나도 없고요. 됐습니까? 자, 1대1 함수다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산을 좀 해달라 하면 이런 거 차곡차곡 계산하면 되잖아요. f2분의 3을 계산해달라 라고 돼 있으니까 뭐 2분의 3 2분의 3은 뭐 대입해도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뭐 그래프를 보고 찾아도 돼 가는데 실은 뭐 그냥 식에다가 좀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냥 그림 모양 보게 되면 2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2분의 해달라 뭐 항등함수인데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겠고 그럼 f2분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2분의 1 이쯤 이렇게 가운데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2분의 5에서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그럼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우와, 이거 좀 그럼 합성함수가 돼야 되는데요? 합성함수다. 오, 합성함수 그래프. 안 나오나 했더니만, 어쩔 수, 그래야 되는 거죠. 뭐, 하겠습니다. 1, 2, 3, 그 다음에 뭐 1, 2, 3 해서 뭐, 그래가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그죠? 자, f에 fx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근데 뭐 주어진 그래프가 일단은 0과 1 부분에서 0과 1, 이 부분들을 뭐 대입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그래프에서 3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다음 그래프에서 3부터 2까지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고 중간에 1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정역 부분 이제 구멍이 뽕 뚫어져서 구멍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잘 그려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부터 3까지 우리가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 1부터 3까지요. 1부터 3까지 이렇게 좀 그려가는 거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1부터 3까지를 좀 그려가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나오는 값이 0부터, 대입하게 되면 0부터 2까지 결과가 나오죠. 그 나온 결과들을 좀 대입하려고 그래프 F에 가가지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좀 가다 보게 되면 이래서 또 그래프가 또 끊기죠. 그러니까 이제 2부터 3까지 가는데 1부터 2까지 부분하고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대입할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나눠서 대입해야겠죠. 1부터 2까지 대입하면 0부터 1까지 나오겠고 0부터 1까지 부분 되니까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3부터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처리해서 그래가는 그래프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2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 모양이 되겠죠? 1부터 2까지 해서 색칠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그렸는데 점선들을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까요? 이런 모양 형태에서 열심히 그래프 그려간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요. 문제에서 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gx의 관계인데 gx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y는 equal x거든요. y는 equal x면 3,3이니까 이렇게 y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교묘합니다. 그죠? 여기가 구멍이 뽕뽕 뚫어진 부분들 지나니까 교점이 안 생기죠. 생길 듯하게 생겼는데 생기지 않는 거니까 어떤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그런 내용. 그렇다면 기억니은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풀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그려갔느냐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그래프 자체도 잘 그려놔야 되는 거니까 구멍 뽕 이렇게 좀 뚫어가지고 여기 뭐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그려놔야 되겠고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0부터 1, 이것도 좀 정확한 표현해야 되죠. 구멍이 좀 이렇게 안 들어가는 잡혀 있고 그래서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그려놓게 되면 원래 함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3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럼 주어진 식에서 3부터 여기가 또 이렇게 구멍 뽕 뚫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그렸고요. 됐습니까? 다음에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 라고 치게 되면 원래 함수에서 나온 결과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걸 좀 대입하려고 봤더니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둘러 이렇게 쪼개서 그죠? 쪼개서 대입한 이런 과정들 좀 살펴봐서 쪼개서 그려지고 쪼개서 그려진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들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듣고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도 좀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는 어쨌든 나온 결과를 다시 정역으로 해서 그 모양들을 그려가는 거니까 한 번에 그려가긴 힘들고요. 절차를 좀 정확하게 걸치면 절차를 거치면서 좀 풀이를 하면 절차를 좀 밟으면서 풀면 또 큰 무리가 없는 거니까 조금 좀 연습만 침착하게 좀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식을 식이 좀 합성함수에다가 멋있게 줘야 되는데요. 서로 다른 또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실수 p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라는 함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거기 또 미지수까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f, g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주어진 식 그냥 대표하면 되죠. 그 결과가 또 fx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대입하면요 gx 그냥 g라고 쓸까요? 4-gx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x에 이제 4-x 써가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부호로 바꿔가면서 g제곱 마이너스 4g 양변에다가 더하기 4를 또 해주면 여기 또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좀 더하기를 해주면 식이 좀 이쁘게 정리됩니다. g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좀 그럴싸하게 쓸까요? gx-2가 한 번은 x- 이렇게 풀리면 되겠고, 그럼 gx-2가 한 번은 2-x 이렇게 풀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gx는 이퀄 x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gx 자체가 식이 뭐 지금 양수 p라고 했으니까 gx 자체가 그러면 마이너스 p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오히려 브로긴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0,0이니까 여기 뭐 원점을 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쪽을 원점 이렇게 놓게 되면 이때 이제 y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근이 좀 두 개가 생기는데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쪽 부분에서 또 근이 좀 하나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이렇게 좀 접하면 되는 거니까 근 하나 두 개에다가 좀 세 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 형태로 좀 풀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라면 근데 좋으련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사실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제가 좀 요 그래프를요 조금 이제 겹치는 모양으로 해서 좀 다시 좀 그려주게 되면요. 자, 사실 뭐 이 참수 좀 그럴싸하게 좀 티가 나게 그려져야 되는데 y는 이퀄 x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x 부분들이 이게 좀 그림이 좀 안 됩니다. 이게 직선이 좀 티가 나게 그려야 되니까 좀 살짝 좀 낮춰서 그려볼까요? 이게 좀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부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돼서 근 두 개에다 이렇게 세 개 이런 모양도 있겠지만 실은 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y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이제 접점 부분 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죠? 이게 지금 y는 이퀄 x 여기 이제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 부분들이 겹치는 여기서 이제 동시에 만나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근이 또 세 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풀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라서 요런 게 좀 많이 어렵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y는 이퀄 x 부분들은 이게 두 개 생기는 부분들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px 제곱 플러스 2x 이 부분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부분 이제 접할 때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뭡니까? 접할 때가 되게 되면 px 제곱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이퀄 제로 되겠고 판별식 d를 구하게 되면 9 마이너스 16p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곳에 이제 이렇게 좀 처리해서 p 값이 16분의 9 이렇게 되면 하나를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요. 이렇게 좀 제가 만나는 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교점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데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2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점 자체가 이제 2,2 즉 함수 자체가 이제 2,2를 지나는 이런 경우 요때는 이제 이제 오른쪽 그림 모양 형태가 돼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gx에다가 함수를 집어넣으니까요. 2를 이게 좀 gx 함수시겠죠? 2를 대입해 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p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b 대입하니까 플러스 4, 이 결국은 좀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p 값이 그럼 또 여기는 2분의 1 나오는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p 값이 또 하나 더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값을 더하게 되니까 이게 16분으로 통분하게 되면 8이 되니까 17이 되는가요? 그러면은 정답은 이제 16분의 17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처음에 주어진 것은 쉽지 않은 듯한 문제 모양이었는데, 이게 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해서 이제, 그리고 뭐 결론도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결론, 이런 부분에서 개수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 부분들, 그러니까 뭐랄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이란 이 표현이 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들을 그려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y는 이퀄 x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두 개가 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x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 px 제곱 마이너스 x는 0을 해가지고 x 값은 0하고 x 값은 p분의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손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프에서 두 개가 생기는 건데, 자, 그렇다면 다른 직선 부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서 교점 하나를 더 추가하게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접할 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기본 틀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만 이렇게 B값 하나만 구하고 잘 풀었어 하고 끝나기 쉬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나마 이제 이게 문제에서 모든 양수피, 이야, 저 엄청난 힌트죠. 또 있겠는데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런 내용이 없더라도 이렇게 교점 부분들을 동시에 지나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해 가는 것이 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실력들 좀 쌓고요. 다음번에는 뭐 스스로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직접 풀 수 있는 풀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걸 좀 상상만 하게 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또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사분면 위 4분원 위점 a, b에 대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 뭐 대입하게 되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이런 관계식이 뭐 하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알파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좀 학습을 좀 잘 해뒀어야 될 뭐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들에서 뭐 역수 이런 형태들 좀 보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당연히 뭐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장한 거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장을 했는데 뭐 그냥 좀 살펴보면 안 된다는 거 좀 학습에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개를 좀 해서 2 만들고 전개해서 8 이렇게 좀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b 만들고 전개해주면 b분의 16a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문자들이 완벽한 역수 관계 모양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 상태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좀 적용하게 되면 이제 10은 그대로 쓰고요. 이것이 2배 루트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최소값은 18 이렇게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언제 최소값이 되느냐라는 얘기는 산술기하 평균 사용한 a분의 b하고 b분의 16a제곱 이 결과가 좀 같을 때죠. 16a가 이제 같을 때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이 16a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된 이런 경우라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관계식 이제 조금 이제 사용이 되겠죠. b제곱이 16a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a제곱 더하기 16a제곱 처리한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의 값은 뭐 17분의 1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b제곱의 값이 17분의 뭐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알파 베타는 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뭐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m 어떤 m이 아니라 곱하기 m 이런 결과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루트 17분의 1에다가 루트 17분의 루트 16이니까 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m 값은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17분의 4, 8, 32 되니까 뭐 72가 되나요? 17분의 72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뭐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하게 되면 뭐 난리 난다는 거 아시죠? 이곳에서 산술기하 평균에서 갖다 댈 때 하고 뭐 오른쪽에서 갖다 댈 때 뭐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개 후 산술기하 평균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어떻게 풀어가는지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오연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리 D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삼각형 높이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1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안에 A가 있다. 점 A는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부에 존재한다 라고 되네요. 대충 뭐 삼각형들은 뭐 하나 만들죠. 삼각형 이렇게 만들고 안쪽에 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뭐 ABC 점이 있는 거죠. 높이가 10이다 했죠. 높이가 10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높이를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A를 지나고 밑변에 꼭지점 맞으면 대변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넓이를 2등분한다고 되네요. 그럼 A점이 아무 점이나 되는 게 아니라 넓이를 좀 2등분한 점이 되네요. 마구 그을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데 뭐 어디 A 있어가지고 평행선 그어서 넓이가 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점에서 밑변까지 거리 이런 부분들을 뭐 D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위쪽의 삼각형의 높이를 뭐 H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뭐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뭐 닮음이 될 텐데요. 그죠? 그러면 높이 B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10대 H 이렇게 처리되는데 넓이가 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넓이 B가 이제 2대 1인데
닮음 했을 때 닮은 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비가 제곱비가 되는 거니까 지금 루트 2대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h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h는 루트 2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약분이 돼야 되니까 5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뭐 d를 구하라. d를 그러면 10에서 5 루트 1을 빼면 자연스럽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좀 어떤 취지에서 문제를 낸 건가요? 뭐 갑자기 이제 도형 닮음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좀 식을 세워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도형에서 또, 뭐 닮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문제에서 뭐 넓이를 2등분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넓이 비가 2대 1이다. 그러면 이제, 닮음 비는 루트 2대 1 이렇게 처리해가는, 뭐 제곱비의 이제 루트 씌운 이런 형태만 조금 기억해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2번 오연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앞쪽에 이제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